purchase my way over. Yeah, we should dream my bed tighter, tighter. Oh, purchase we bam. Oh yeah, 유난히 밝아. 나는 내 오늘 뺨하기 좋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베트남을 정말 수없이 많이 여행을 하면서 느낀 여행별 도시 특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6개의 도시를 준비를 했고요. 이외에도 사실 8군데를 갔는데 나머지 2군데는 영상 자료가 좀 없어서 여기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베트남은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좀 감안을 부탁드리고, 의견이 다르거나 좀 더 첨언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도시는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이고 남부에 위치한 최대 도시입니다. 영상에서도 지금 보실 수 있겠지만 유흥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VBN 여행자 거리인데 정말 많은 수의 클럽과 술집 그리고 바들이 아주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고 치안은 늘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매치기도 한번 당할 뻔했습니다. 유흥 외에도 호치민엔 다양한 또 체험거리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메콩강 투어인데, 메콩강은 동남아에서 정말 상징적인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땅굴 투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험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도시죠. 그리고 이런 투어 외에도 다양한 맛집과 진짜 멋있는 카페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시 규모가 있다 보니까 방문할 거리도 굉장히 많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라서 저는 가족보다는 친구끼리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인끼리 가도 좀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할 도시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베트남 북쪽에 위치한 베트남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비해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더 차분하고 도시가 그렇게 막 복잡한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긴 하죠. 다만 이제 호치민만큼 투어는 발달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노이는 도시 사이즈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맛집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도심 곳곳에도 이런 옛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박물관들도 있어서 천천히 구경하기 좋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찻길 거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느긋하게 걸어가면서 현지인들의 삶도 구경을 하고, 또 이 기찻길 거리를 따라서 카페들이 있거든요. 이 카페에 앉아서 시원한 코코던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정말 행복합니다. 여행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좀 느긋하고 화려한 볼거리, 멋진 관광지,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느긋하게 즐기는 분들한테는 제가 하노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면은 사파 아니면은 하롱베이 같은 곳도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이제 한 4-5시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차분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는 가족이나 연인끼리 가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맛집, 카페 투어 이런 분위기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뭔가 체험하고 뭔가 화려한 걸 볼 걸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도시 하롱베이입니다. 하롱베이는 이제 보통 하노이에서 버스를 타고 많이 가시는데요.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이 자연환경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섬들이 3,000여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양한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를 타고 섬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동굴도 걸을 수 있는 이런 투어는 정말 필수로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 정말 신비로운 하롱베이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면은 평상시 이제 도시에서 살았을 때 피로함, 스트레스 이런 게 좀 힐링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투어 하실 때 저는 저렴한 패키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현지인들이 약간 무슨 어선같이 생긴 나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매연 냄새가 좀 나고 좀 시끄럽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롱베이에서는 조금 투자를 하셔서 약간 크루즈 같은 거를 즐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롱베이 도시 자체가 지금도 많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도시에 엄청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자연을 즐기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어는 사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도시는 달랏입니다. 달랏은 베트남 남부 쪽에 위치해 있고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꽤 시원한 날씨로 베트남 내에서도 또 인기 있는 휴양지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치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달랏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 환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달랏에서는 느긋하게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정말 멋진 카페들이 많습니다. 이런 카페에서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면 정말 하루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달랏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짜 카페 투어만 가도 괜찮은 곳이 달랏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관광 인프라는 외국인한테는 조금 뭔가 애매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스쿠터를 대여하면 훨씬 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도시 자체가 작지는 않은데 투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그렇게 많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3주 넘게 지내면서 제가 주로 즐긴 것들은 거의 항상 현지인들이 많은 그런 곳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섞여서 그 환경에서 여행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달랏도 도시가 작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조용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도 감상하고 도시에서도 지낼 수도 있고 또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멋있는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산을 또 창문을 열면 이런 산을 감상할 수 있는 숙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랏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기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새해에 달랏에 있었는데 이때 불꽃놀이도 좀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멋있게 하는 걸 구경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달랏도 꽤 괜찮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는 나트랑입니다. 현지 발음으로는 나짱, 냐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트랑은 그냥 단순히 휴양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 따라서 고급스러운 정말 멋있는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트랑에서 그런 호텔에 머물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스노클링, 배 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나트랑 해변 자체는 크게 막 예쁜 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은 아름다운 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섬들에서는 스노클링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니모들과 수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밤에 은근히 즐길 거리도 꽤 있습니다. 클럽이라든가 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친구나 연인끼리 가기에 좋은 것 같고, 만약에 가족끼리 갈 거면은 그냥 완전 휴양으로 좋은 호텔에서 묵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도시는 무이네입니다. 무이네 같은 경우는 베트남 남부 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대부분 위치해 있고 해안선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형이 좀 멋있는 편인 것 같고, 동시에 조금만 가면은 사막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자연 환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또 액티비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좀 즐길 거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또 자연을 감상하고, 또 도시 자체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단점은 찾아가기가 조금 불편하고, 어쨌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이네라는 목적지만 찍고 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서 달랏을 갈 때 경유해 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그럼 베트남 도시 6곳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그냥 참고 정도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현지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좀 약간 이해하는 태도로 다가가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즐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영상을 또 만들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베트남이 그리워지네요.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여튼 모두 건강하시고 또 빨리 떠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